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5학년도 2학기 네, 한국어학부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학부장 맡고 있는 한국어학부 교수 진정란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와 계신가? 네. 네, 네,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에는 두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자 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한국어 교육 전공, 그리고 외국인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한국어 전공, 두 개 전공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두 개 전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볼 때도 저분은 외국인인가 보다 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죠? 네,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한국어 학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학교를 지원하실 때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인가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이버대학에 우리 전공이, 특히 한국어 교육 전공은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 어디가 좋은가 고민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 사실은 내용이 적지 않아서 오늘 다 소화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차 들으시고 그리고 개강한 후에 그리고 9월 8일이죠. 우리가 다시 또 학부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만나서 좀 더 구체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수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미 4시가 넘어서 많이 지치셨죠? 네, 빠른 시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학부에는 두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전공으로 들어왔나?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졸업할 때 돼서 나는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나 한국어 전공으로 돼 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네, 네, 다르게 생겼나요? 접니다. 네, 저는 학부장 맡고 있는 진정란이고요. 네, 여기 이제 와 계신 교수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우 교수님. 네, 우리 학교에 대학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대학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학원에는 글로벌 한국어학 전공이 있고, 그리고 AIN 잉글리시 전공이 있습니다. KFL, 그 테솔 대학원과 다르게 일반 대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고 학부 졸업 후에 대학원, 네, 진학하시면 되겠죠? 다음 우리 박계선 교수님. 네. 자, 그리고 노채환 교수님. 그리고 송은정 교수님, 그리고 이대현 교수. 네. 이렇게 이제 6명이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의 전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더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요. 주로 우리와 같은 그 재단 아래 있는 이렇게 형제대학교
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 교육 전공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강사분으로 오셔서 우리 학부에 강의 많이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도 한국외대에 한국어 교육 전공에 가서 또 강사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교수진이 소속은 다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가 공유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특정 분야의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네, 졸업을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하나 네, 요거를 안 보이게 좀 할 수 있나요? 네. 얘를, 네, 안 보실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를 쭉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학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학점 이수. 자,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 1학년. 나는 1학년이에요. 네,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가장 많은 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네,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이 필요할까요? 저표를 보고 네, 140학점. 그런데 1학년으로 들어온 분들은 140학점을 요소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전공학점이 있어요. 전공학점을 이수를 해야 해요. 전공학점 몇 학점이에요? 자, 한국어 교육전공은 42학점. 한국어 전공은 네. 우리 학교에서는 졸업할 때 전공이 42학점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을 원하시죠? 무슨 자격증이에요? 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원하시죠? 그러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최소한 몇 학점? 45학점. 최소한이에요. 네. 그리고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전공 말고 또 학점이 필요합니다. 뭐요? 교양학점이 필요합니다.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교양 과목 중에 몇 학점이요? 18학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교양, 거기 필요한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 나머지 학점이 많죠. 그럼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업을 디자인을 해서 이수하면 됩니다. 부전공을 해도 되고 복수 전공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것저것 많이 다양한 걸 배우고 싶다. 그럼 그냥 아무거나 다 들으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과목들을. 그래서 졸업할 때 140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2학년. 자, 2학년은 1학년보다 덜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닌 학교에서 내가 공부한 학점이 있습니다. 그거 일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 네. 우리 학교에는 3학년으로 입학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른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공부한 졸업한 그 학점 중에 70학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의 반을 이전 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70학점만 이수하시면 돼요. 2학년,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부전공, 교양학점을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따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자기가 인정받은 외부 학점, 그러니까 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 내가 교양을 몇 학점을 인정받았나를 나중에 확인하시고 비어있는 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2학년은 그건 자기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졸업하실 때까지 전공 학점 그리고 나머지 학점
나머지 학점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다릅니다. 지금부터 잘 설계를 해서 졸업할 때까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하다 보면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요.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과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140학점만 이수하면 내가 졸업할 수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나 내가 원하는 복수전공, 부전공이나 이걸 가지고 졸업하려면 잘못하면 150, 1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고민해서 학부에 지원하셨겠지만 나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그걸 잘 알아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네, 학업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교수님들께서 쭉쭉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공부할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특히 교육과정 소개를 전공별로 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을까? 각자의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보내드렸어요.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오늘 설명 들은 거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9월 8일에 학교에 오시면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생생한 또 조언을 들으세요. 6일, 9월 6일. 네. 그 생생한 증언을 들으시면서 계획을 또 이렇게 수정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로드맵을 또 잘 구성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여러분 이제 로그인하고 캠퍼스에 들어가면요. 저런 화면을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 보실 텐데, 네. 이것도 여기서 설명을 복잡하게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들을 시스템에서 다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첫 학기 끝나고 나면 내가 교양을 몇 학점 이수했는지, 전공을 몇 학점 이수했는지,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뭘 더 공부해야 하는지 시스템에 다 나와요. 네. 저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학습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려면 구체적인 나의 계획을 내가 세워야 잘 체크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여러분의 목표는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시간 이렇게 네,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어 교육 전공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송은정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학부 송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한국어 교육 전공의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 전공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전공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우리 학교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어원에서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지침을 잘 따라야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이후에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의 자랑인데요. 교육과정의 과목이 굉장히 풍부하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이버 대학에서 그리고 또 많은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이런 한국어 교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여기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한국어 교원 자격
받을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모두 이런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과목들을 수강하시면서 그 요구들을 채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순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일 왼쪽에 기초 과목, 그걸 가장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심화 과목, 그 다음에 응용 과목 순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순서대로 과목을 설계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우리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들을 보시면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관계없는 과목이 두 과목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다문화로 시작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두 과목은 한국어 학부하고 그리고 다문화 심리상담학부 이 두 학부가 공동 개설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교원 자격증을 받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왜 여기에 있냐? 궁금하시죠?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수료증 과목이 있고 역시 법무부에서 나오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 수료증을 이수하시고 싶은 분들이 한국어 교육 전공에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공동 개설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다문화 사회 전문가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받으시고 싶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냐, 그냥 아무거나 다 들으면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은 국어원에서 정해놓은 5개의 영역이 있어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1, 2, 3, 4, 5 숫자가 있죠. 이것이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이라고 부르고 이런 말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원에서는 1영역에 몇 과목을 들으세요. 2영역에 몇 과목을 들으세요라고 다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영역에 맞추어서 몇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를 여러분이 설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 듣는 게 좋아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고 흥미로운 과목 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습을 위한 필수 과목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들으시면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5영역에 빨간색으로 과목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무슨 과목이죠? 한국어 교육 실습. 이 과목은 1학기에도 개설이 되어 있고 2학기에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이 과목은 첫 학기부터 그럼 이것부터 이수해야지 그거는 불가능하고 이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이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과목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과목들은 반드시 수강 신청하실 때 포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기가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에 1학기하고 2학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학기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1학기에 이 4과목이 개설이 되고 2학기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 4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내가 이번 학기에 수강해야지라고 계획하신다면 그 전 학기까지 이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마치셔야 됩니다. 이 과목들을 다 이수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과목 중에서는 1번 한국어 어문 규정, 그리고 2번에 한국어 기초 문법, 그리고 3번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 4번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이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번을 보시면 나가 있죠. 이것은 나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4번도 가와 나가 있습니다. 4번도 역시 나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단 1, 3, 5번에 있는 과목은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과목이니까요. 만약에 내가 2학기에 5번 과목, 언어교수 이론 과목을 못 들었다, 이번 학기에 신청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내년 2학기에 이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년 2학기에 이 과목 듣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거나 수강 변경을 하실 때는 과목에 대한 설계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학부 노채환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어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 전공으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어 전공, 한국어 공부하러 오신 분, 한국어 선생님 말고, 네, 네, 좋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국어 전공에 대해서 보시면 한국 교육과 마찬가지로 초급부터 최고급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좀 한국어 정말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초급 한국어 1, 초급 한국어 2를 먼저 수강 신청 아마 했을 텐데요. 그렇게 배우면 되고 순서대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고급을 듣고 나서 우리 학부의 자랑은 과목이 재밌는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속담, 한국의 뉴스, 한국의 경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급까지 마친 후에는 또 최고급의 과정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졸업식도 했어요. 그 졸업식에서 한국어 전공 학생인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도 들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학생분들 한국어 전공으로 수업을 듣고 나는 이제 한국어를 토픽 6급 정도가 되면 한국어 교사가 되는 한국어 교원 자격 과정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순으로 들으면 좋고요. 저기 노란색 한국어 통번역 입문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여러분 나중에 수료증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 과목을 꼭 들어야 하는 수료증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초급부터 듣긴 좀 어렵지만 내 실력이 한국어 고급이다. 그러면 한국어 통번역 입문 수업도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우리 학부의 자랑입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비즈니스에 특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 한국어, 여러 가지 직업에서 쓸 수 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 7점 비즈니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프리젠테이션까지 4과목을 들으면 저 비즈니스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이 나오니까요. 또 내가 비즈니스 한국에 관심이 많다 하는 우리 학생분들은 들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분들은 교양 수업도 듣고 한국어 수업도 듣고 42학점 그리고 더 한국어 수업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한국어 수업을 듣고 난 토픽 6급의 실력도 돼. 그러면 한국어 교육 과정을 들어도 되고요. 물론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른 수업을 들어도 되니까요. 나는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전공도 학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초급 한국어는 이번 학기에 처음 입학했는데 나는 이제 한국어를 시작해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에 다 초급 한국어 1이 있습니다. 네, 초급 한국어 1하고 2는 다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급 한국어 1, 2, 고급 한국어 1, 2도 학기에 따라서 되어 있으니까 학기에 따라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4학년에 보면 이제 과목들이 조금 고급 과목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 초급, 중급, 고급 순서대로 들으면 되고 다른 과목도 재밌는 과목이 많으니까 열심히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입학하신 분들 계세요? 한국어 전공 1학년. 네, 네. 몇 분 있네요. 네, 그러면 한국어 실력이 내가 조금
있다 하면 중급부터 신청해도 되는데요. 난 처음부터 배우고 싶으면 초급을 신청해도 되고요. 네, 대신에 1학년 분들은 교양학점, 재밌는 교양이 많아요. 미술, 음악,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교양학점도 들으시고, 그리고 2학년으로 입학한 분들은 한국어 과목을 먼저 많이 들으면 한국어 실력이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3학년으로 입학한 우리 외국인 학생분들은 네, 내 한국어 정도, 토픽 몇 급, 이런 거 생각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 수업도 있고, 나 한국어 교사까지 도전하겠다 하는 분들은 3학년이나 4학년 때 한국어 교원 과목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 교원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6급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학교의 자랑을 하나 더 말하자면 토픽을 준비할 수 있는 과목도 2개나 있습니다. 그 수업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치기 전에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교수님들이 한국어 교육 다 전문가시지만 저도 예전에 한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니까 믿고 열심히 같이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입학하신 날? 맞죠? 네. 입학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공부하면 상을 줘야죠? 네. 그 상이 바로 뭐예요? 자격증과 수료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입학하셨으니까 그 공부하시고 자연스럽게 상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하세요? 졸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자격증과 수료증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수료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은 이렇게 보면 2가지 자격증과 수료증을 어, 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음, 밑에 보시면 교원 2급 자격증은 아까 앞에서 우리 학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은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 2개의 자격증과 수료증은 뭐 이름도 자격증과 수료증으로 다르지만 시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시기가 달라요. 어, 이 2급 자격증은 졸업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어디에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어원 거기에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심사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심사 신청에 합격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받을 수 있다? 공부하면 받을 수 있다. 우리 학부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아까 그 학부장님이 설명하신 그 필수 이수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수를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중에는 없어야 되죠. 이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간혹 있으셨어요. 졸업한 후에 신청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심사했더니 어머, 이분은 영역, 아까 영역 설명하셨죠? 1영역부터 5영역 중에 3영역에서 한 과목을 안 들으셨어요. 근데 졸업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영역이 없어가지고 3영역에서 8과목 들어야 되는데 7과목 들으셔가지고 그분이 불합격되셨어요. 불합격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을 못 받아요. 자격증을 못 받으면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학을 해야 돼요. 다시 140학점 또 들어야 돼요.
3학년은 70학점 또 들어야 돼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나중에 얘기 다 해줄게요. 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 교원과정 수료증은, 이거는 졸업하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한국 교원 자격증 개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영역, 아까 설명해 주신 1영역, 5영역의 구분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따라서 1, 2, 3, 4, 5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의 문법과 관련된 어학은 1영역, 그다음에 일반 언어학, 응용 언어학은 2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이거 3영역, 한국 문화, 이 부분이 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5영역. 이 5개 영역을 최소, 이거 최소예요, 최소. 이거 이상 들은 게 더 좋아요. 좋은 선생님 되시려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건 최소예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심사할 때는 이 최소도 안 들은 사람한테 자격증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이건 최소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은 더 들으셔도 돼요. 70학점 들으셔도 되고 140학점 들으셔도 돼요. 다 들으셔도 돼요. 네. 교양학점은 꼭 챙기시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표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캠퍼스 LMS는 여러분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아직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내일? 9월 1일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어때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보고 싶죠? 여기가 학교예요, 여러분. 여기가 학교예요, 여기가. 여러분은 9월 1일부터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세히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글로벌 한국어 교원과정 수료증, 이것의 목적은 외국어 특성화, 원격 대학 강점을 살려 외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한국 교육 능력, 이거 2가지를 갖춘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런 수료증입니다. 여기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여기 한국 교원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이수학점 총 45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 2번째는 외국어 계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 인도네시아어 전공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 2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졸업 평점이 3.0 이상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이런 졸업 평점 기준은 없어요. 졸업만 하시면 돼요. 너무 좋죠? 하지만 45학점 영역별로 잘 보시고 이수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비교한 내용은 여러분 각자 자료 드렸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모든 전공에서 공부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이것도 국가기관 법무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도 할 수 있고, 한국어 전공, 지금 한국어 전공도 와 계시죠? 한국어 전공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료증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이것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 사이버 한국 외대는 다문화 심리 상담 학부 이름이에요. 이 학부에서 교육과정에서 10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 10개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시면 여기 취득 과정이거든요. 총 30학점.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이 과정을 30학점을 이수하시면 그리고 나서 사이버 한국외대에서 졸업을 해요. 그러면 전공은 무관이고
그런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15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또 졸업 후에. 그러면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처음에 이거 관심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문화 심리 상담 학부의 교육 과정을 보시고 이것이 다문화 심리 상담 학부의 교육 과정이에요. 1학기, 2학기 이렇게 개설된 과목 5과목 있습니다. 이걸 다 들으시면 그러고 졸업하시면 그 후에 또 그 과정을 이수하신 다음에 이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송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다문화가 들어간 이 두 개의 교과목은 한국어 학부와 공동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부의 전공 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 중에 두 개는 한국어 학부에 개설이 되어 있다, 공동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작점에서도 만났는데 나중에 도달점 졸업식에서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학부 이대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국어 전공, 그러니까 외국인 학우분들을 위한 자격증과 수료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어 전공 수료증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고급과정 수료증이고, 두 번째는 한국어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입니다. 두 가지 수료증이 존재하고요. 두 수료증의 공통 자격, 이수 자격은 우선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어학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토픽 6급, 5급에서 6급 정도 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이제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토픽을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매 학기 진행하는 교내 한국어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고급 레벨 테스트에서 45점 이상 득점을 하시면은 이제 자격이 됩니다. 졸업할 때는 평점이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공학점 42학점 이상 이제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전공 수료증 취득을 위한 이제 최소 이수학점 이제 표를 보시면은 크게 이제 한국어 전공으로 30학점 드는 거 이제 공통이고요. 그리고 수료증 교과목 12학점,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정이 좀 나뉘는데 한국어 고급 과정의 경우 고급 과정 4과목 이상 C학점 이상으로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에서는 아까 전에 그 노채한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 노란색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이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인데 그게 이제 2학기에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어 고급 과정 과목들이 3과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통번역 과정이기 때문에 각 학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언어권별로 이제 그 요구하는 과목들이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과목을 추가로 들으셔야지 6학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총 이제 통번역 입문 과정 수료증의 경우 48학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어 고급 과정 수료증의 경우 고급 과정 교과목 4과목이 존재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한국어 교육 전공하시는 한국인 분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목들이 이제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교수님들이 나가세요 하고 이제 내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외국 분들만 들으시되 고급 교과목 4과목 이상이니까 C학점 이상으로 이 중에 이제 그 4과목을 선택하셔서 들으시면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에서는 역시 아까 전에 그 2학기에 개설된 통번역 입문 2학기에 개설된 요 과목을 필수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앞서 방금 살펴본 고급 과정 3과목 그 다음에 좀
글씨가 작죠? 글씨가 작은데 언어권별 전공 지정, 뭐 내가 영어 통번역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베트남어 통번역을 하겠다 하면은 각 그 언어권별 전공 지정된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 중에 이제 두 과목을 들으시되 비학점 이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의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역시 그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졸업 후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졸업 후에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재학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졸업하시기 전에 신청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그 네 가지 이수 과정이 존재하는데, 우리 학교의 자랑 이제 그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은 아까 전에 그 오채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한일 통번역, 한배 통번역, 그다음에 한인 통번역 과정 이수증 세 가지가 이제 존재합니다. 필수적으로 이제 그 한국어학부, 우리 학부에서 들어야 되는 언어문화회계와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학부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에서 개설된 통역 연습, 그다음에 뭐 번역 연습, 그다음에 뭐 통번역 입문, 베트남어의 경우 이 과목들을 이제 수강을 하셔야지 이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강의 수강과 학교 생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이민우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 수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네, 저희가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따로 맡으신 역할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교 행사와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의 학생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학생회장님께서 학생의 활동과 그리고 여러 동아리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제가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 학교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사 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9월 1일에 개강이 시작되죠. 그리고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 2차 입시로 들어오신 분들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한국학부 개강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학생회 총회 모임도 있습니다. 그거는 9월 1일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테고요. 그리고 9월 20일에 MT를 갑니다. 우리는 대학이잖아요. 대학 생활의 꽃 MT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것도 학생회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있습니다. 가을 축제. 우리 학교에는 가을에 쿠페스타라고 하는 큰 축제를 하는데요. 뭐 여러 일반 대학에서의 축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예인들이 와서 춤과 노래로 공연도 하고, 그리고 각 학부에서 또 여러 가지 공연들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학생회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시험이 있죠. 자,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난 뒤에는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중간고사가 진행되는데요.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 평일, 저녁, 밤에 각 과목별로 겹치지 않게 시험 시간이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이 시험 시간을 확인하셔서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학교의 전체 모든 교과목들을 조정해야 돼서 아마 9월 말에 공지가 될 겁니다. 그럼 각 시험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정해진 시간에 그 교과목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보는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따로 시험 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강 철회 신청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따로 기회를 드리는 부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학점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집중학기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집중학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개강 이후에 9월 중순에 집중학기 교과목 신청을 받습니다. 집중학기는 계절학기죠. 방학 동안에 2주, 3주간 짧게 여러분들이 교과목 이수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번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2학기잖아요. 그럼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계절학기에 연속해서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싶다, 집중학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교과목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교과목의 설문조사에서 15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설 최소 인원이 이제 15명이 돼야지 개설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집중학기 개설 희망 교과목 조사에 응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집중학기 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기말고사도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중간고사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종강 모임, 종강 잔치 학생회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한 학기, 이번 첫 학기가 될 텐데요. 첫 학기 진행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안에 다양한 행사들이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표시가 항상 나갈 거예요. 온라인 행사다, 오프라인 행사다. 또는 오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 라고 해서 각각의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거의 매주 오프라인, 온라인 행사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학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면은 좀 학교에 이 온라인에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들을 좀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학교 전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하면 캠퍼스로 이동을 해요. 캠퍼스는 이제 강의실로 옮겨지게 되는 그 부분인데 캠퍼스에서 LMS를 누르면 강의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캠퍼스는 아까 보여준 대로 뭐 수강 신청을 한다거나 내가 학점을 몇 개를 이수했고 그리고 자격증 이수 조건이 되는지 졸업 요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는 전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학부 홈페이지로 가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학부 홈페이지로 가는 메뉴를 누르면 학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학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들이 올라가게 돼요. 물론 캠퍼스에서도 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 학부 홈페이지에 다양한 학부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 아시잖아요. 유니버시티는 되게 크죠. 여러 건물들이 있고 각 기관마다 찾아야 되는 것들이 다르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홈페이지도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확인을 하시고 틈나는 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행사, 뭐 개강 모임, 종강 모임, 그리고 여러 특강들, 특히 이제 특강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특강에는 교수님들의 특강뿐만 아니라 외부 특강, 외부에 유명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취업 경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취업 경로를 안내해주는 졸업생들, 특강들도 진행이 될 테니까요.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에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회에서 소개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회장님을 여러분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김선화입니다. 저희 학부에는 동아리가 7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동아리는 필수사항은 아니시고 여러분께서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 자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울가지인데요. 너울가지는 교과목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교과목을 같이 스터디하기도 하고 특강을 또 듣기도 합니다.
너열가지는 매주 수요일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온누리인데요. 가온누리는 격주로 화요일에 9시에 진행되고요.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퀴즈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멀티미디어 관련돼서 이런 수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울림은 외국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동아리인데요. 이 동아리는 이번 학기부터는 격주 월요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온소리는 경남권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나브로 같은 경우에는 너희과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여기도 스터디 과목을 한 과목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 특강을 듣습니다. 이 시나브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네, 목요일 밤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차곡차곡과 슬기로운 탐구생활 2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아리고요. 차곡차곡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여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통독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탐구생활은 조금 더 문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버 대학인데 무슨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이 있고 동아리도 있나 잘못 놀라셨죠? 네, 사이버 대학이지만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학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기 중에 토요일에 학교에 오면 무언가 얻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불문하고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특강에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에 특별히 일이 없거나 남들은 어떻게 공부하나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학기 중에 학교로 오세요. 그러면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대학이지만 대면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교 구성하고 있는 또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학업을 지원해 주는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학부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 보내시면 여기 있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보다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학부에는 지금 총 세 분의 조교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각 교과목마다 튜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튜터 선생님들은 교수님을 도와서 여러분의 공부를 또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김민우 수석 조교가 여러분에게 학교 생활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학부 조교 김민우라고 합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보시면, 저희가 개강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고, 9월 1일에 이제 캠퍼스, 이제 뭐 LMS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업을 시청하시게 되는데, 근데 9월 첫째 주가 정정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만 이제 출석 인정 기간이 3주예요. 그죠? 보통은 그 한 주에 하나가 오픈이 되면 그 주에서 2주 동안 출석 인정 기간이고 첫 주만 3주로 진행이 됩니다.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주 9월 1일부터 정정 기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셨을 거고, 혹시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수강을 정정하시거나, 혹은 추가로 더 신청하시거나, 하는 기간이고요. 이때
혹시나 등록금을 못 놓으시거나 혹은 더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신 분들 혹은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이때 수강 신청 똑같이 하셔서 들어가셔서 바꾸시거나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로그인 시스템이에요. 저희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저희가 대학이다 보니 조금의 인증 절차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로그인 절차인데 이 중에 네이버 인증서가 있고 지문 인증이 있고 공동 인증서 저희 은행 업무할 때 쓰는 것처럼 그때 그런 공동 인증서가 있고 학번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1차원적으로 보이시죠?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 강의실, 시험 응시 등등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학번과 비밀번호만 이제 홈페이지, 이제 시험이나 이제 강의 수강 같은 경우는 학번 비밀번호로는 수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증 유예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두 번째 신청 방법 첫 번째 보면 홈페이지 캠퍼스 저희 학교죠. 저희 학교 캠퍼스 들어가서 학사공통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지금은 좀 이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절차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유의사항은 여기 빨간 글씨 켜진 것처럼 6개월마다 그러니까 한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학기마다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가 아까도 계속 보셨다시피 이게 저희 학교죠. 캠퍼스라는 그 웹페이지 플랫폼이고요. 이 화면을 가장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기 학사 공통 좌측 맨 위에 보이는 거에 들어가셔서 이제 절차, 학사 종합 신청 들어가셔서 이런 플랫폼들을 다 절차를 하셔서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오피스 365 이거는 워드 이런 개념인데 이게 학교를 수강하시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어떤 네, 워드 이런 플랫폼인데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모르시고 졸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로그인 절차는 사실 이거는 홈페이지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사진 찍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캠퍼스 네 저희가 학부가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있는데 그 학부 밴드에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학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교외 혹은 교내 활동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유 공간인데 이제 여기 신입생 분들 같은 경우는 정정 기간 이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밴드 초대장을. 그래서 그때 초대하시면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유의하셔야 좀 되는 상황이 이제 학우 분들 중에 타학과 분들 혹은 복수 전공을 저희 학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초대를 하셔도 저희가 못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서로 공유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하고요. 네, 넘어가면 사실 제가 올라온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올라온 거의 가장 핵심인데 여기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거든요.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홈페이지 이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학교 홈페이지고 다음이 학사공지 그 다음에 학부 공지입니다. 저희 학부의 공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캠퍼스 아까 이건 자주 보셨죠? 캠퍼스고 여기가 저희 강의실이에요. 제가 감히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되시면 각각 그 4개 보셨죠? 학부 공지, 학사 공지, 캠퍼스, LMS를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하시는 거는 10분, 5분도 안 걸릴 거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많은 교수님들과 여기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 활용 못 하시고 졸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한국어 전공에 대한
학습은 여기 교수님들한테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활하고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랑 친해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야 장학 혹은 휴학 혹은 복학 기타 등등의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저희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숙제이고요. 보상은 없지만 한 번씩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어, 지루하셨죠? 네. 이렇게 저희는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대학이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안내해드릴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아마 마음 먹고 오셨을 거예요. 내가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먼 길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주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걸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민우 조교가 그랬어요. 숙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못 만나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알릴 중요한 정보를 다 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과목의 공지사항, 아무튼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하나하나 찾아갈 수도 없고, 전화를 일일이 할 수 없고 하니까 공지사항으로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공지사항을 정말 안 보세요. 정말 안 보니까, 학부로 전화 제일 많이 오는 거 이거예요. 제가 놓쳤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도 학교죠. 학교는 다 규정이 있고 지켜야 하는 일정이 있고 또 학칙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떼를 쓰세요. 에이, 교수님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안 돼요? 네, 어떻게 안 돼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꼭꼭꼭꼭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은 날마다 확인하시면 제일 좋은데 날마다 못하시면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공지사항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일정표에 중요한 일정들을 요즘은 자동 시스템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정을 입력하셔서 스스로 일정 관리를 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급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난 오늘 꼭 이거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온라인 대학인데, 온라인 대학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평가의 엄중함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시험 시간은 미리 과목별로 다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일정이 미리 나옵니다. 미리 공개가 되면 과목별 공개가 미리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네, 출장에 있는지 네, 그 시간 확인을 하시고 특히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정 조정도 한번 해보시고 회사에서 일정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유고 결시계라는 것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고예요. 네, 그게 공적인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공적 증명서를 요청해요. 예를 들면 그날 저 출장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출장 명령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에 수업을 합니다. 그럼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제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 확인서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걸 제출하고 시험을 안 보고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학교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저 여행 가요. 네, 그날 약속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 교수님을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거 아니고 공적인 일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에는 과목 신청, 그 유예 신청을 하시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네, 됩니다. 네, 또 질문. 네, 여기요 질문이요. 네, 뭐부터, 네, 동아리 언제 모집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시 모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모집이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또 동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통로들이 있어요. 거기 신청하셔도 되고요. 9월 6일에 오면은 동아리 안내가 있나요? 9월 1일 개강 모임. 네, 9월 1일에 온라인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대부분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학생 수가 아주 적어야 가능한데 그런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평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대장은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바뀌면 그걸 자기 정보 수정하는 거 아시죠? 자기 정보를 최신화를 항상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런 걸 통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수락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네, 됩니다. 토요 오프 어디에 나올까요, 저거? 토요일에 특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릴까요, 여러분에게? 그렇지요. 공지사항에 미리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어떤 특강이 있나 그거 살펴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해외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어느 학교에도 없는 아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요. 학점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재학 중에 그런 혜택을 꼭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어 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에는 해외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있는데 타학과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저거 이제 다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학부가 다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열심히 보셔야 해요? 공지사항. 네, 공지사항을 열심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9월 1일 온라인은 몇 시인가요? 온라인입니다. 네. 아니요, 서울 기준으로 저녁 9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모든 일정을 다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네, 시험 시간 놓치는 해외 거주자 정말 많습니다. 네,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정은 한국 기준이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가 뭐 하는 곳인지, 네, 또 내가 학업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네네. 9월 6일 개강 모임은 2시. 네, 2시. 토요일에 열리는 활동들은요, 토요일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체로 보통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일정이 이렇게 뭐 4시까지 또는 6시까지 진행되는 그런 일정으로 대부분 네, 계획이 됩니다. 또, 네, 좋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그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안 하시면 사실은 이게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오늘 이렇게 학교에 와주신 것처럼 활발하게 학교 생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이버 대학은 제가 이제 성공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네, 제가 사이버 대학에 온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사이버 대학 학생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졸업을 하나 봤더니 비결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를 학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점.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학교 갈 때는 학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이지만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의 생활 일정에 학교에 가는 시간이 딱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규칙적인 일정 관리를 통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성공합니다. 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봤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근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수업 듣고 업무를 시작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은 근무 다 끝나고 네, 퇴근을 늦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은 일단 집에 가서 네, 방문 닫고 들어가서 가족들을 네, 외면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규칙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면서 공부를 한다. 뭐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뭐 토요일에 몰아서 공부하지 뭐. 네, 몰아서 수업은 들을 수 있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좋은 학점 얻어서 졸업하는 경우는 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네,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놓고 네,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또 다른 네, 모임 자리에서 여러분 뵙고 과목방에서 교수님과 튜터분들께 열심히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잘해 나가시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도 4학기 후에 또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후에 네, 졸업식장에서 네, 멋진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